네, 자, 떠오르는 이슈에 맞게 종목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원자산운용의 강기준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 반도체 업황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외국인들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매수가 들어왔었고 또 반도체,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업황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고 또 하반기 업황도 기대되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좋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반도체 섹터에 대한 뷰를 좀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네. 먼저 반도체 섹터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 비메모리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해왔었고 네. 이후에는 DDR5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DDR5는 예전부터 눈여겨보던 그런 이슈였었는데 왜 지금에서야 상승을 하는가에 대한 제 생각은 첫 번째로 수요가 있는데 DDR4에서 5로 가면 쉽게 말해서 데이터 이동 속도가 많이 빨라지고 요구되는 전압이 감소합니다. 수요단에서는 서버향으로 나가는 물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리고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향후에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DDR5로 얘기를 하시니까 DDR5가 뭐지? 우리는 DDR4를 알고 있는데 라고 좀 의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차세대 DRAM DDR5에 대한 국제 표준안이 이제 정식 발표가 돼서 DDR4에서 5로 이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네. DDR5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DDR5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이유들이 있었고 기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네. 이유는 DDR5를 사용하려면 DDR5를 지원하는 CPU와 메인보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CPU가 없으면 진짜 의미가 하나도 없는데 최근에 2021년에 인텔이 신규 플랫폼에서 DDR5를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 주가가 크게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DDR5 정식 표준안이 발표가 되는데 이 DDR5가 구체적으로 좀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CPU가 받쳐줘야 되는데 인텔이 DDR5를 받쳐주기 위한 CPU를 이제 생산하겠다 네. 밝히면서 DDR5 관련주가 좀 급등을 한 것이군요. 네. 자, 그런데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 DDR4가 표준안이 2012년에 채택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좀 실용화가 되기까지는 2014년 한 2년 정도 걸렸거든요. 네. 지금 DDR5 국제 표준안이 이제 발표가 됐지만 막상 또 실현이 되기까지는 한 1, 2년 정도 걸릴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아요.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과거의 경험에 빗대어서 본다면은 그 DDR4로 전환이 시작됐던 2014년도 초에는 점유율이 2% 정도였었는데 2015년 중순까지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2015년도 DDR4의 점유율은 20% 정도 됐었고 이걸 빗대어서 본다면 2020년 현재 시점에서도 좀 이 부분을 참고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DDR4에서 DDR5로 이제 전환이 되고 반도체 업황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주목을 해볼 만한 반도체 이제 공정 장비들 중에서 어떤 업종군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까? 주로 전공정 장비나 이런 부품 업체들보다는 후공정 업체들 후공정. 네. 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공정단에서는 셀 쪽에 주변 회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설계의 주변 회로 설계의 변화가 그래도 있지만 제조 공정상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후공정에서 보면은 네. DDR4가 데이터 전송 속도나 전압이 좀 달라지니까 공정 레시피라든지 장비나 부품 쪽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에 대한 테스트도 꼭 해줘야 되기 때문에 후공정을 좀 위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D램이 DDR4에서 DDR5로 변화됐는데 전공정 장비보다는 후공정 장비 쪽의 변화가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후공정 장비 종목을 좀 보자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을 유망하게 보세요? 일단 네. 그 소켓 업체들을 좀 유망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켓이요? 네. 그 관련 장비 업체들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컨텍솔이나 YIK 이런 종목 위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도 이런 군에 속하는 거 아닐까요? 네. 속하긴 하는데 네. 좀 한 수 앞을 더 내다봐가지고 이제 메모리 쪽 기업들을 위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일단 DDR5로 전환을 하면은 D램 공급이 좀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아무래도 비메모리 반도체에 후행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네. 최근에 비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DDR5
그리고 이번에는 메모리 관련주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랑 관련된 코미코라는 기업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은 이미 상승을 했고 그 다음 터치로 이제 오히려 메모리 관련 기업들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네. 코미코 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업을 가지고 오신 거고요. 네. 코미코 어떤 기업일까요? 네. 일단 반도체에서 장비랑 부품을 세정이나 코팅을 해주는 그런 업체인데 네. 식각이나 중착 공정이 속한 전 공정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세정과 코팅이 필요한 이유는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되고 고단화가 될수록 칩메이커들이 보유한 장비와 부품들이 관리가 엄청 중요해지잖아요. 장비와 그렇군요. 부품을 이제 공정상으로 돌리면은 그 각종 이물질들이 많이 끼이는데 네. 이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수율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수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도체 공정이 갈수록 고도화되기 때문에 이 세정과 코팅이 중요하다. 이걸 담당하는 코미코를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이 세정이나 뭐 코팅 같은 이런 거는 좀 부가가치가 있는 업종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반도체 부품이 그 사이클이 각각 존재하잖아요. 그 장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이클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원익 QNC의 쿼츠라든지 하나머티리얼즈나 TCK SI링, SIC링 등을 보면 각 부품마다 사용 가능한 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품들을 포함해서 코미코의 기술을 활용을 하면은 네. 이 부품들의 수명이 5배에서 10배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고객사 그래요?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도 이 허나머티리얼즈와 원익 QNC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런 회사에서 공급하는 이런 부품들을 오히려 좀 생명력을 연장시킬 네,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좋은 것 같다라고 저 코미코를 가지고 오실 거군요.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정이나 코팅은 특별한 기술이 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리스크 요인은 없습니까? 네. 저도 제일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세정이나 코팅을 하는 방법이 참 신기한데 반도체 공장에서 이 장비나 그 부품을 바로 이제 세정이나 코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따로 빼가지고 물류 차량으로 코미코 공장으로 부품을 가지고 와서 그 코미코의 공장에서 세정과 코팅을 진행합니다. 사람으로 예를 들면은 사우나에 가서 네. 때를 밀고 이거를 세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네. 바디로션을 바르는 코팅 그런 단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공장의 위치랑 크기입니다. 오, 그래요? 네, 코미코는 고객사의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객사 공장 주변에 코미코의 공장을 위치시켰고 그리고 증설을 진행하고 있고 또 구 공장을 신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기술력 측면에서 본다면 각각 세정 그리고 코팅 제품은 경쟁사와 기능 방향이나 기술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또 경쟁사가 진입했다가 한번 세정과 코팅이 잘못되어 버리면 네. 웨이퍼가 한 개에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를 바로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굳이 기술력이 있다면 그렇군요. 그 기존 회사를 바꿀 이유조차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미코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화된 고객사인데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글로벌 파운드리, 인텔, TSMC, 뭐 중국의 BOE, 그 CSOT 등 아주 다양한 고객을 가지고 있어서 네. 반도체 사이클이 도래하거나 그 고객사의 가동률만 올라가면은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라서 향후에 큰 폭의 매출 성장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정이나 코팅 기술을 하는 코미코가 생각보다 좀 어려운 기술을 영위하고 네.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성장 가능성이 있고 다양한 고객사를 또 매출처로 확보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충분히 장점인 것 같다라고 보시네요. 맞습니다. 오늘도 좀 하락 출발했는데 갑자기 또 약간 강보합권까지 올라오는 모습인데 마지막으로 코미코 가격 전략과 함께 또 투자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코미코는 메모리 관련주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나 TSMC양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 증가세도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슈가 있는데 특수 코팅 주기의 재변경이 있습니다. 특수 코팅은 일반 코팅보다 단가가 비싸서 이익률이 많이 높은 편인데 19년도에 고객사가 원가 절감을 이유로 코팅 주기를 바꿨었습니다. 그래서 특수 코팅 비중이 많이 감소를 했는데 올해는 코팅 주기가 재변경될 예정이고 그리고 신규 제품인 특수 코팅도 테스트 중이라서 향후 매출 기여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 차세대 디램이죠. DDR5 표준안이 정식 발표가 되면서 반도체 업황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요. 이와 함께 세정과 또 여러 가지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코미코를 유망 기업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다원자산운용의 강기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